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큰 이변 없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늘로 제20대 대선 당선 1년을 맞았는데요. 여권이 명실상부한 당정 원팀, 이른바 윤석열 체제로 거듭난 만큼 집권 야당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크리라 생각됩니다. 정정당당 오늘도 김희정, 김유정 두 전직 국회의원 모시고 정치하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시종일관 윤심을 등에 업은 판세를 좌우했던 윤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를 거머쥐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참여도 하셨고 지켜보셨는데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뜨거운 참여율과 그리고 흥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 앞선 전당대회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젊은 당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가 있고요. 예. 또 한 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때보다도 참여율이 10만 당원이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제 결정된 이후에 죄송합니다. 네. 당원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당원이 그냥 단순하게 나 당원이다 하고 끝나지 않고 열심히 참여를 했다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들었는데요. 네. 저희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행되는 요 투표 진행되는 시기 동안에 전당대회 포함해서 약 5일 동안에 민주당 다른 행사를 잡지 못하고 다 날짜를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 국민들 관심도가 이제 투표율이 얼마냐, 누가 몇 프로로 될 것 같으냐, 누가 2등 될 것 같으냐, 그러면 또 최고위원도 누가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정치적인 관심도가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쏠리다 보니 민주당조차도 뉴스 선점에서 뺏겨서 그때는 중요한 걸 못 잡았다 할 정도로 일단 뜨거운 참여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데 지방선거 때도 또 힘을 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 결정을 통해서 후보인 김기현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가 힘을 합쳐서 좀 국정에 제대로 한번 매진해봐라라고 확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당대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뜨거운 참여율 그리고 국정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 이것이 잘 드러난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공식 성명을 보니까 김기현 신임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다, 민주주의 사망 선고다 혹평을 내놨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이 그렇더라도 어제는 좀 축하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대변인 출신으로서. 그러나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고요. 다만 대변인 논평에서 윤심과 당심을 얻어서 당선된 대표니까 이제는 민심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여야 협치했으면 좋겠다. 축하한다. 이런 정도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 김기현 후보가 어차피 어대현 이렇게 해서 당선될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건데 결선 투표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만 달려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밀었는데 간신히 이제 52몇% 얻어서 된 거죠. 그 과정이 역대 그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이런 정도로 혼탁하게 노골적으로도 대통령실에서 미는 이런 선거가 있을 수 있었나 싶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떠나서 당대표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그 정당 활동을 독립적으로 또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룰 바꿔서 당심 1등, 민심 1등 후보들 다 차례로 주저앉히고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랄지 막판에 대통령실 행정관의 어떤 선거 개입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그런 흙탕물 전당대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결과는 예측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집권당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후속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물론 이제 서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뭐 네거티브적인 점이 또 했습니다만 새로운 우리가 단어를 흥행을 시켰어요. 연포탕. 예. 앞으로도 연포탕은 하시겠다는 거죠? 아, 그럼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연포탕을 한 번만 끓였던 게 아니라 저희가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던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경원 후보, 조경태 후보, 윤상현 후보, 그다음에 권성동 후보 이런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다 하고자 했지만 이런 대의에 이제 함께 하면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을 했고 그거는 단순하게 뭐 윤심 하나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민심에 대해서 잃는 방향이 있었고 또 그거를 포용해내는 그로서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포탕 전당대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러움의 소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 이제 통합, 당내에서는 통합, 외부로는 이제 협치 이게 이제 뭐 노인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저 김기현 당대표도 첫 언급을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식적인 당의 공식 메시지는 조금 강하게 나왔지만 축하 메시지를 던졌고 그리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두 분이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죠? 네. 협치가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이렇게 외쳤는데요. 착각도 자유라는 말씀 제가 돌려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께 만나자 이렇게 회담을 제의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거부당했죠. 그리고 당의 안정화가 되면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3.8 전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시려는지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조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민생 이렇게 외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차원의 야당 대표들 그 당선인 신분으로 대표 당선 신분으로 야당 대표들 예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지금 이 어그러져 있는 여야 그 협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 얘기하셨는데 야당과의 협치가 저는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집권당도 살고 또 민주당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회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란복도법부터 뭐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잘못된 지금 강제동원 배상 문제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이 개혁 세 가지 개혁안에 대해서도 야당하고 논의하지 않으면은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구조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빨리 만나서 이 여야 간에 얽혀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그 동안에 사실 뭐 국민의힘도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비대위 체제가 6개월 동안 이어졌고 사실 이준석 대표의 6.5 이후에 이제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몇 달 동안 상당히 이제 당내 사정 때문에 이제 뭐 협치도 어떻게 보면 좀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대치에서 협치로 뭐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당선 1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여당의 체제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굉장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민생으로 가야 되고요. 마침 경쟁하셨던 다른 후보님들도 지금 당원들에게 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국정에서 좀 이 선두로 두고 있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경제 관련 입법들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더 거대당인 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정으로 협조를 하려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좀 원보이스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당장 어제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서도 대변인 논평은 막 그 남의 축하 안 하고 막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예. 대표님은 별도로 이제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뭐 아주 가볍게 축하할 수 있는 일에도 이렇게 대변인과 당 대표가 서로 벌써부터 이런 정치를 한다, 양다리 정치를 한다. 예. 이러면 앞으로 진짜 협치하는데 진정일까 하는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실제 속내는 막 비판하고 싶은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개발 특혜 의혹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 경기도의 대북 지원이라든지 이런 재판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협치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 세력은 또 이렇게 싸워라라고 하는 예. 그런 이중 플레이가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자, 지금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분석을 좀 더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주목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이준석계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1차 컷오프까지는 아주 뭐 돌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최종 결과는 뭐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놨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2등은 했습니다만은 결승까지 가지 못했고 김기현 대표하고 더블 스코어가 났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성적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안철수,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의 성적표, 향후 정치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천하람 당대표 후보가 나옴으로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 흥행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15%죠 가까운 표를 득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최고위원 용인이죠. 그 네.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물론 최고위원 후보자는 1인 2표제니까 예. 뭐 계산이 조금 다를 수 예측이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35만에서 36만 정도의 표를 그 네 사람이 얻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래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이런 당의 모습은 안 되겠다. 소위 윤핵관이 지배하는 이런 당은 안 되겠다라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한 사람도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아무 말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진복석이 얘기했을 때 그때 굉장히 반격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는데 예.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막판에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 개입 문제는 왜 ALS 투표까지 다 끝났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하고 함께 또 그거를 연대해서 뭘 또 투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할 때마다 실기를 했고요. 예. 또 어제 모습에서 대표의 수락연설을 같이 들어주는 게 정치적 도의 아닙니까? 예. 그건 매너라고 생각하는데 듣지 않고 또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의 모습이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매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실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게 대선에 출마했고 당대표를 여러 번 했던 그 정치 리더로서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입지에도 아주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다만 더 심각한 문제는 김기현 대표의 향후 연포탕을 정말 실제로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공천의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당직 인선에서 과연 탕평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공천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향후에 이 천하용인이랄지 또 안철수 그 의원의 예. 향후 정치적 설계를 하는데 예. 비전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으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 이미 검사 30명, 50명이 줄 서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예. 지금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또 고소고발 건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말 다양한 후보군이 나와서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민주당처럼 딱 한 명 거의 다음번 대선 후보도 누구다 이렇게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표는 주지 않지만 앞으로 저 사람은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흥행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정말 아낌없이 당선 축하를 해주고 원팀, 헌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우리 당에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시지 않으셨나.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소위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미 저희가 30대 국회의원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전격적으로 당대표까지 맡길 정도의 열린 당이라는 게 그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를 줬을 때 거기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이번에는 당신들 차례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보였고 그렇다면 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 이번에는 못 얻었는지에 대해서 소위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들이 이제 반성의 어떤 목소리가 있다면 우리 당의 건전한 목소리로 자리 잡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맨날 당에서만 공격하고 정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표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후유증은 본인들에게 달렸다?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지금 이렇게 축하해주고 박수 쳐줬는데요. 끝으로 야당 상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물밑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내 초계파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하고 간담회를 갖는다고 해요. 그때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여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게 성남시장 때부터 비롯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검찰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나 이게 과연 정당한 수사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당내의 그 일반적인 그 여론이고요. 그런 점에서 의원들이 거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자 그러면 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법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소위 이제 친명이니 비명이니 뭐 이런 그 다툼처럼 비춰지기도 했었는데요. 야당은 탄압에 맞서서 단일 대우로 투쟁하는 저항하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그런 그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또 만나기도 하고요. 또 단일 대우 떡도 그 지지 당원들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역시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한 가지 그 타겟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 문희상 전 의장님이 교토 3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동시에 화이부동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안에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국민의힘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정권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짧게. 아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대의를 위해서 단일 대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무슨 당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입니다. 대장동 특혜라든지 본인의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뭐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개인 비리거든요. 물론 그 주변에 이제 몇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당 차원의 어떤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단일 대우한다? 그걸 원하지 않는 민주당원들과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조국 사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 비리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적어도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된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맞서 싸울 게 있는 거와 개인 비리 감싸는 거랑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된다고. 개인 비리로 밝혀진 것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다는 점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재판은 안 끝났습니다만 드러난 의혹 건수가 다 개인 비리 건수라는 거죠. 자, 뭐 다음 주 두 분 만나시기 전에 또 계속해서 뭐 물밑 대화도 오가고 어떤 상황 진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정당당 지금까지 김희정 전 국회의원,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